손흥민 두 도시 이야기. 그날 런던이 멈췄다. 2025년 8월 6일.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손흥민 LAFC 이적 확정.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가 뜬 순간 런던 북부가 발칵 뒤집어졌다. SNS는 폭발했다. 팬들은 경악했다. 10년이었다. 173골 101도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주장. 살아있는 레전드. 거짓말이지?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 화이트 하트 레이나 펍에서 한 팬이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다. 맥주잔이 바닥에 깨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모두가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다. 손흥민의 인스타그램. 토트넘 그리고 여러분. 10년간 감사했습니다. 사진 속 그는 유로파리그 트로피를 들고 있었다. 2025년 5월 그는 주장으로서 토트넘을 41년 만에 유럽 대항전 우승으로 이끌었다. 완벽한 엔딩이었다. 그리고 이제 떠난다. 왜 지금이야? 한 시즌만 더. 눈물을 흘리는 팬도 있었다. 분노하는 팬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멍했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 상상할 수 없었다. 클럽 수뇌부는 침묵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딱 한마디만 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10년간 매 시즌 평균 17골 10도움을 보장해주던 선수. 부상 없이 매 경기 뛰어주던 선수. 빅게임에서 터트리는 골로 팀을 살려주던 선수. 그를 어떻게 대체한다는 말인가. 충격적인 일은 계속됐다. 다음 날 구단은 긴급 영입을 발표했다. 윌손 오도베르, 마티스 텔, 그리고 사비 시몬스. 특히 시몬스에게는 970억 원의 이적료와 5년 2년 옵션, 그리고 상징적인 7번이 주어졌다. 손흥민의 후계자. 언론은 떠들어댔다. 하지만 팬들은 알고 있었다. 후계자는 없다는 것을. 공허한 왼쪽 날개. 2025년 8월. 프리시즌이 시작됐다. 첫 친선 경기. 바이에른 뮌헨전. 토트넘은 졌다. 하지만 점수보다 더 문제인 게 있었다. 왼쪽 윙에서 오도베르가 달렸다. 빨랐다. 기술도 있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패스해. 관중석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오도베르는 혼자 돌파를 시도하다 볼을 빼앗겼다. 손흥민이었다면? 그는 이미 수비수의 움직임을 읽고 동료의 위치를 파악하고 최적의 선택을 했을 것이다. 9월 2025-26 시즌 개막. 첫 경기. 레스터 시티전. 승리했지만 뭔가 이상했다. 두 번째 경기. 에버튼전. 무승부. 세 번째 경기. 뉴캐슬전. 패배. 시몬스. 뭐 하는 거야? 970억 원짜리 신인은 길을 잃었다. 공격형 미드필더인지 윙어인지 세컨드 스트라이커인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몰랐다. 시몬스 자신도 몰랐다. 그저 7번 유니폼만 무겁게 짓눌렀다. 텔은 어땠나? 그나마 나았다. 하지만 그나마였다. 손흥민의 공백은 3명이 와도 채워지지 않았다. 11월 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토트넘 5승 3무 5패. 11위. 시즌 초반 2연승으로 1위를 달리던 팀이 중위권으로 추락했다. 5경기 연속 무승. 골은 나오지 않았다. 창의성은 사라졌다. 리더십은 공중분해됐다. 손흥민이 없으니까. 이제 모두가 그 말을 꺼냈다. 처음엔 변명처럼 들렸던 말이 이제는 냉혹한 현실이 됐다. 호스퍼 HQ는 무자비했다. 토트넘은 잘못된 손흥민 대체자를 영입한 대가를 크게 치르고 있다. 오도베르와 텔을 비판하는 건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애초에 그들이 맡은 임무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기사는 계속됐다. 손흥민은 지난 5월 토트넘에 41년 만에 유로파리그 우승을 안겨주고 팀을 떠났다. 그는 지금 MLS를 휩쓸고 있다. 반대로 토트넘은 왼쪽 윙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화이트 하트 레인의 관중석은 텅텅 비기 시작했다. 나이스 원선이 응원가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팬들은 깨달았다. 당연한 건 없다는 것을. 10년간 매주 주말 기적을 만들어주던 남자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강등의 그림자. 2025년 12월. 상황은 더 악화됐다.
뉴캐슬 원정 2-2 무승부. 겨우 얻어낸 승점 1점. 토트넘은 여전히 11위였다. 반 시즌이 남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강등권까지 승점 차이가 8점밖에 안 돼. 전술 분석가가 전술판 앞에서 한숨을 쉬었다. 지난 시즌에도 중위권 싸움을 했었지만 손흥민이 있었다. 이번엔 달랐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대책이 없었다. 시몬스를 왼쪽 윙에 배치하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가 비었다. 오도베르를 주전으로 쓰면 경험 부족이 드러났다. 텔은? 그는 아직 프리미어리그의 강도를 버티지 못했다. 감독 경질. 급진적인 팬들이 외쳤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문제는 감독이 아니었다. 훈련장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선수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누가 우리를 이끌지? 주장 완장은 있었지만 손흥민의 리더십은 없었다. 형, 이거 진짜. 젊은 선수 하나가 중얼거렸다. 베테랑은 대답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충격적인 통계가 공개됐다. 손흥민 있을 때와 없을 때. 평균 득점 2.1골 1.3골. 평균 어시스트 1.8개 0.9개. 승률 58% 36%.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한 선수가 팀 전체를 얼마나 끌어올렸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런던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비는 끊임없이 내렸다. 화이트 하트 레인의 잔디는 질척였고 팬들의 마음도 질척였다. 내년엔 2부 리그 경기를 봐야 하는 건가? 한 늙은 팬이 중얼거렸다. 50년을 토트넘을 응원해왔다. 수많은 우승과 좌절을 봤다. 하지만 이런 공허함은 처음이었다.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 그건 단순히 한 선수의 부재가 아니었다. 희망의 부재였다. 엔젤시티의 새 태양. 2025년 8월 6일. 같은 날 다른 도시. 로스앤젤레스가 발칵 뒤집어졌다. 손흥민 투 LAFC. ESPN 속보가 터진 순간 LA 전체가 환호했다. 다운타운 한인타운에서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비버리힐스의 유명인들이 트위터에 환영 메시지를 올렸다. 할리우드 간판만큼이나 큰 소식이었다. 레전드가 온다. LAFC 팬들은 믿을 수 없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10년간 173골. 유로파리그 우승 주장.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 그가 MLS로, 우리 팀으로. 구단 사무실은 폭주했다. 티켓 매진입니다. 임시 좌석도 전부 나갔어요. 스폰서 문의가 100건 넘게 왔습니다. 단장은 서류를 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시즌권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0% 급증했다. 유니폼 예약 주문은 서버를 다운시킬 지경이었다. 충격적인 이적료도 화제였다. MLS 역대 최고 이적료.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추정치만 해도 2천만 파운드를 넘었다. 33세 선수에게 미친 짓처럼 보였다. 하지만 LAFC는 확신했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브랜드였고 희망이었고 게임 체인저였다. 8월 25일. 데뷔전. BMO 스타디움. 22,000석 전부 만석. 임시 좌석까지 설치했지만 부족했다. 수만 명이 스타디움 밖에서 대형 화면으로 경기를 봤다. 넘버 7 손흥민.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터졌다. 스타디움이 흔들렸다. 손흥민이 피치에 들어서는 순간 22,000명이 기립했다. 환호와 함성, 휘파람과 박수. LA의 하늘이 떨렸다. 와, 이게 MLS 분위기가 맞나? 상대팀 선수가 중얼거렸다. 평소 MLS 경기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건 챔피언스 리그였다. 월드컵 결승이었다. 손흥민은 침착했다. 10년간 화이트 하트 레인 올드 트래퍼드 안필드에서 뛰었다. 이 정도 압박은 익숙했다. 전반 23분. 드니 부안가의 패스. 손흥민이 받았다. 터치 한 번. 수비수를 제쳤다. 왼발 슈팅. 골대 상단. 골. 스타디움이 폭발했다. 손흥민은 찰칵 셀레브레이션을 했다. 카메라 모양을 만들고 셔터를 눌렀다. 토트넘에서 수백 번 해온 그 동작. 이제 LA에서. 미친. 진짜 레전드잖아.
부안가가 달려와 손흥민을 끌어안았다. 눈물이 글썽했다. 자신도 프랑스 리그에서 뛰었지만 이런 선수와 함께 뛰는 건 처음이었다. 후반 35분. 어시스트. 후반 42분. 또 골. 최종 스코어 4대1. 손흥민 2골 1도움. 경기 후 인터뷰. LA에 온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기대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승부욕으로 타올랐다. 33세. 그는 끝나지 않았다. 서부를 휩쓴 태풍. 8월 말부터 10월까지. 10경기. 믿을 수 없는 기록이 쌓여갔다. 9골 3도움. LAFC의 성적은 극적으로 변했다. 손흥민 합류 전 중위권을 맴돌던 팀이 갑자기 상위권 경쟁팀이 됐다. 10경기 6승 3무 1패. 승률 60%. 형님 이거 진짜. 부안가는 매 경기 감탄했다. 손흥민의 움직임은 예술이었다. 패스 타이밍, 공간 침투, 마무리 능력. 모든 것이 MLS 수준을 초월했다. 저 사람 33세 맞아? 상대팀 수비수들이 혀를 찼다. 손흥민의 스피드는 여전했다. 아니, 어쩌면 MLS에서는 더 빠르게 느껴졌다. 9월 중순. LA 갤럭시전. LA 더비. 7만 5천 명의 관중이 로즈볼 스타디움을 가득 채웠다. MLS 정규 시즌 역대 최다 관중. 이유는 하나였다. 손흥민. 전반전. 손흥민은 침묵했다. 갤럭시의 수비는 집요했다. 3명이 달라붙었다. 괜찮아 형님. 부안가가 외쳤다. 하지만 손흥민은 웃고 있었다. 이 정도는 토트넘에서 매주 당했던 압박이었다. 후반 20분. 기회가 왔다. 코너킥 상황. 혼란. 볼이 손흥민에게. 터치 한 번 슈팅. 골망이 흔들렸다. 1대0 결승골. 로즈볼이 떠나갈 듯 흔들렸다. 반은 환호, 반은 탄식. 하지만 모두가 인정했다. 저게 레전드의 골이라고. 경기 후 LA 타임스 일면. 손 라이스인 LA. 기사는 뜨거웠다. 토트넘은 그를 보냈다. 그들의 선택이다. LAFC는 그를 얻었다. 우리의 행운이다. 33세 손흥민은 여전히 세계 최고다.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손흥민 합류 전 LAFC 8승 6무 10패, 서부 컨퍼런스 9위. 손흥민 합류 후 LAFC 6승 3무 1패, 서부 컨퍼런스 4위 급상승. 한 선수가 팀을 바꿨다. 완전히. 이제 플레이오프가 아니라 우승을 노립니다. LAFC 감독의 선언이었다. 시즌 초반에는 상상도 못했던 말. 하지만 이제는 현실이 됐다. 손흥민 효과는 경기장 밖에서도 계속됐다. 유니폼 판매 1위. MLS 전체 선수 중 소셜미디어 팔로워 증가율 1위. LAFC 스폰서십 계약 금액 전년 대비 250% 증가. 한 선수가 리그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MLS 커미셔너의 말이었다.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에서 했던 것처럼 손흥민은 서부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었다. 한인타운의 식당들은 매일 만석이었다. 손흥민 특집 메뉴가 나왔다. 소니스 스페셜 비빔밥 캡틴스 갈비. LA는 손흥민에게 빠졌다. 완전히. 운명의 밤. 2025년 11월 말. MLS컵 플레이오프 준결승. LAFC vs 밴쿠버 화이트캡스. BMO 스타디움. 다시 한번 만석. 손흥민의 마법을 기대하는 2만 2천 명. 하지만 축구는 잔인했다. 전반전. 밴쿠버의 역습. 0대1. 후반전. 손흥민의 슈팅. 포스트. 후반 30분. 손흥민의 헤딩. 골키퍼 선방. 후반 44분. 마지막 기회. 손흥민의 프리킥. 골대를 살짝 벗어났다. 최종 스코어 0-1. 패배. 플레이오프 탈락. 손흥민은 잔디에 주저앉았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LA의 밤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다. 형님. 부안가가 다가왔다. 말을 잇지 못했다. 손흥민은 천천히 일어났다. 괜찮아. 축구는 원래 그런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토트넘에서 마지막 시즌에 유로파리그 우승을 했지만 LA에서의 첫 시즌은 실패로 끝났다.
라커룸은 무거웠다. 선수들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형님. 우리가 더 잘했어야. 아니야. 손흥민이 말을 끊었다. 내가 더 잘했어야지. 주장이잖아. 책임은 내 거야. 그날 밤 손흥민은 혼자 바닷가를 걸었다. 산타모니카 해변. 파도 소리만 들렸다. 이걸로 끝인가? 하지만 다음날 아침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렸다. 메시가 선물한 기적. 2025년 12월 1일 새벽. 손흥민의 전화가 울렸다. 형님, 뉴스 봤어요. 부안가의 목소리였다. 흥분으로 떨렸다. 뭔데? 인터 마이애미가 동부 결승에서 이겼어요. 5-1로. 손흥민은 잠에서 덜 깬 상태로 TV를 켰다. ESPN. 인터 마이애미 어드밴시스 투 MLS 컵 파이널. 리오넬 메시. 그가 해냈다. 뉴욕시티 FC를 박살냈다. 해트트릭. 믿을 수 없는 경기였다. 그런데 그게 우리랑 무슨. 손흥민이 말을 멈췄다. 갑자기 깨달았다. 인터 마이애미. 그들은 이미 컨카카프 챔피언스컵 티켓을 가지고 있었다. 리그스컵 우승팀으로. 만약 그들이 MLS컵까지 우승하면 MLS컵 우승팀에게 배정된 챔피언스컵 티켓은 다음 순번으로 넘어간다. 다음 순번. 시즌 최고 승점팀. 서부 컨퍼런스 최종 순위. 4위. LAFC. 세상에. 손흥민은 믿을 수 없었다.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했는데 챔피언스컵 기회가. 2025년 12월 7일. MLS컵 결승. 인터 마이애미 vs LA 갤럭시. 손흥민은 TV 앞에 앉았다. 평생 다른 팀 경기를 이렇게 집중해서 본 적이 없었다. 부안과 다른 동료들도 모두 모였다. 메시. 제발. 전반전. 메시의 골. 1-0. 후반전. 메시의 어시스트. 2-0. 후반 30분. 메시의 프리킥. 3-0. 들어갔다. LAFC 선수들이 환호했다. 이상한 광경이었다. 탈락한 팀이 결승전을 보며 환호하다니. 최종 스코어 3-1 인터 마이애미 우승. 그 순간 손흥민의 전화가 울렸다. 구단 단장이었다. 손 선수 축하합니다. 우리 컨케캡 챔피언스컵 갑니다. 손흥민은 말문이 막혔다. 믿을 수 없었다. 2025년 12월 8일. 컨케캡 공식 발표. LAFC 2026 컨케캡 챔피언즈컵 진출 확정. LA가 다시 한번 발칵 뒤집어졌다. LA 타임스 헤드라인. 메시스 기프트 투 손. 메시가 손흥민에게 선물한 챔피언스컵. 기사는 드라마틱했다. 준결승 패배로 시즌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운명은 다시 한번 손흥민을 불렀다. 리오넬 메시가 MLS컵을 들어올리는 순간 손흥민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다. 손흥민은 바닷가에 다시 섰다. 같은 산타모니카 해변.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챔피언스컵. 북중미 대륙 최고의 클럽 대항전. 우승팀에게는 2029 FIFA 클럽 월드컵 티켓.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 챔피언스리그, 월드컵, 유로파리그 우승. 그는 거의 모든 무대를 밟았다. 이제 북중미 대륙만 남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파도가 밀려왔다. 손흥민은 웃었다. 33세. 여전히 배고팠다. 전설은 계속된다. 2026년 2월. 챔피언스컵 조추첨이 열렸다. LAFC의 상대들이 결정됐다. 멕시코의 강호들, 캐나다의 챔피언, 미국의 라이벌들. 우릴 우습게 볼 거야. 손흥민이 말했다. 훈련장에서 동료들이 모였다. 우린 MLS컵도 못 이긴 팀이잖아. 그것도 준결승에서 탈락했고. 근데 챔피언스컵에 운 좋게 올라왔다고 생각할 거야. 선수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우리 무기야. 손흥민의 눈이 빛났다. 10년 동안 토트넘에서 배웠어. 항상 약자였어. 맨시티, 리버풀, 첼시. 다들 우릴 무시했어. 근데 우리가 뭘 했는지 알아?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 리그 4위 연속.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어. 이번에도 똑같이 하자. 무시하게 놔둬. 그리고 경기장에서 증명하자. 훈련 강도가 올라갔다. 손흥민이 앞장섰다.
33세지만 가장 열심히 뛰었다. 젊은 선수들이 따라갔다. 부안가는 변했다. 손흥민 옆에서 뛰면서 배웠다. 움직임, 타이밍, 멘탈리티. 형님은 어떻게 매 경기 이렇게 집중해요? 습관이야. 10년 동안 프리미어 리그에서 생존하려면 매 경기가 전쟁이야. 한 경기만 방심해도 벤치야. LA의 겨울은 따뜻했다. 하지만 손흥민의 눈빛은 차가웠다. 승부욕이 타올랐다. 한편 런던은 여전히 추웠다. 토트넘은 간신히 강등을 면했다. 시즌 막판 연속 승리로 15위를 확보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자랑스러운 토트넘이 강등권 싸움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수치였다. 손흥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질 위기에 몰렸다. 새 감독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문제는 감독이 아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시몬스는 벤치로 밀렸다. 970억 원은 물거품이 됐다. 오도베로와 텔도 기대에 못 미쳤다. 내년엔 팬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알고 있었다. 손흥민 같은 선수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2026년 4월 LA타임스 특집 기사. 손흥민 LA의 8개월 숫자로 보는 혁명. 정규 시즌 28경기 출전. 19골 8도움. MLS 서부 컨퍼런스 득점 2위. LAFC 유니폼 판매 역대 1위. 관중 동원 평균 22,000명 전년 대비 40% 증가. 구단 가치 30% 상승. 한 선수가 구단을 리그를 도시를 바꿨다. 기사는 계속됐다. 토트넘은 글을 보냈다. 하지만 LA는 감사할 것이다. 손흥민은 33세의 새로운 전설을 쓰고 있다.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컵이 기다린다.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토트넘을 떠난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즌의 우승으로 마무리해서 행복했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도전입니다. 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챔피언스컵 우승이 목표인가요? 당연하죠. 그리고 그 다음은 클럽 월드컵. 전 아직 그 무대를 밟아보지 못했어요. 33세지만 여전히 배고파요. 카메라가 그의 눈을 클로즈업했다. 여전히 타오르는 불꽃. 2026년 봄이 무르익고 있었다. 런던의 화이트 하트 레인은 조용했다. LA의 BMO 스타디움은 열광했다. 두 도시 두 이야기. 한쪽은 과거를 그리워했다. 다른 쪽은 미래를 꿈꿨다. 손흥민은 웃었다. 챔피언스컵 조 추첨 결과를 보며. 자, 시작하자. 전설은 은퇴하지 않는다. 전설은 무대를 바꿀 뿐이다. 그리고 손흥민의 무대는 이제 북중미 대륙으로 확장됐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감동 모음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